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. 오늘 퇴근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업종 지정되었던 상가 중에서 정말 으뜸되는 상가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있어 봤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정확히 알게 된 내용인데요. 대부분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업종 지정 상가를 노렸던 대표님들 보시면 과거 한 15년 전, 그 다음에 최근까지 보면 정말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었어요. 이분들이 좀 시대를 앞서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업종 지정된 상가를 초이스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상가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업종 지정 상가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한 충분한 득이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우리는 분양사원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꿰고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업종 지정 상가를 대충 이렇게 시행사들에서 팔 때 여기는 업종이 지정되어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를 끼워서 살아라고 했을 때 최초에 만약에 분양받은 사람이 뭐 편의점 한 칸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두 칸을 만약에 끼워서 받았다고 치면 이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피를 뭐 1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은 안 사고 그 상가, 업종 지정된 상가만 딱 피를 주고 샀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물론 이제 자금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흐름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, 지금 생각해 보면 연면적 한 2만 평이 넘어가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독점 상가를 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,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업종 지정 상가를 보면 뭐 편의점 커피숍만을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진짜로 좋은 상가 중에는 구내식당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왜 구내식당이라고 보냐면,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고,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금력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제 영상을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점심밥 한 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봤을 때 뭐 7,000원, 8,000원, 뭐 8,000원, 9,000원 정도 점심밥 한 끼 갖고 그렇게 부담이 없으시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체가 사실은 중소입니다. 중도 안 되고 거의 소기업입니다. 소기업. 회사 직원들도 많지 않고 회사 자체도 굉장히 버겁습니다. 그러면 중소기업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? 굉장히 연봉이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냐면, 점심밥 한 끼에 이 1,000원, 2,000원의 차이에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게 수준입니다. 사실은 수준이 지식산업센터에 사실은 근무하는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더 잘 됩니다. 구내식당이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구내식당만 잘 되고 나머지 식당들이 다 안 됩니다. 이거는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구내식당이 연면적, 제가 봤을 때는 연면적 15,000평 이상, 10,000평 이하는 너무 사람이 적어요. 수지가 안 맞습니다. 15,000평 이상, 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평 이상 정도 되면 정말 좋습니다. 2만 평 이상 되는 건물에 구내식당이 업종이 지정되어서 나왔고, 구내식당만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고, 이 외형이 그 전용 면적이 한 150평 내외로 가서 전체 외형이 한 15억, 20억 내외라고 치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. 그래도. 근데 최근에는 그 이외의 상가들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, 이게 사업 시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. 이율 남기기 위해서. 근데 구내식당을 업종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만큼 다른 상가들이
들어올 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내식당을 업종 지정을 잘 안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. 근데 구내식당을 만약에 업종 지정을 해준다고 치면 굉장히 노려볼 만한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 상으로도 실제로 나왔고요. 꾸준하게 구내식당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. 근데 단 건물이 작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. 근데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평 이상 정도만 되면 충분히 그 자체 인원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고, 이렇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구내식당이 빛을 발하고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. 설령 식당에서 뭐 음식을 잘하고 뭐 식당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내식당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식당의 손님들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. 뭔 말이냐면 그 구내식당의 음식을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. 그래서 손님을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업종 지정, 이게 사실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물론 이제 다른 업종 지정들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굉장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. 커피숍은 업종 지정 해주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너무나 커피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커피숍을 업종 지정하지 않으면 5, 6개 정도의 커피숍이 들어올 수 있는데, 업종 지정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커피숍은 업종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. 거의 대부분. 그렇게 보시는 맥락으로 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건물인데 구내식당을 업종 지정을 해준다더라 했을 때는 조금 시각을 열고 보세요. 자금력이 되신 분들은.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초이스 하시는 이런 경우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. 이 정도 참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퇴근길에는 이제 이 업종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.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저도 공부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밤 되시고요.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